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제 주간 들어가고 유로는 안 돌았는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샬럿하고 애틀려. 어제 이제 기차 집에 오면서 고민 졸라 많이 했는데, 자, 한번 상황을 볼까요? 뭐, 결론 나는 거는 이제 몇 개 있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세크하고 디트인데, 어제랑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세크 그동안 제가 웬만하면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프렌 항타제랑 만났네. 근데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크를 가고 싶으면 오늘 굳이 한 턴 걸러라. 그러니까 뭐 멤버적인 부분에는 이제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운더리가 얼마 안 돼서 좀 무섭긴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디트에 지금 킬리안 헤이즈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 아이비하고 특히 또 거의 뭐 커리어 하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보고나노비치 하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디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변칙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변칙 라인업 요거를 자주 가고 있는데 좀 잘 먹히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또 듀련 이 친구를 또 이제 주전으로 또 올리면서 지금 높이도 강화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핸디가 5.5면은 6.5나 5.5나 이 정도 받으면 좀 가긴 부담스럽긴 하겠죠. 프렌 항태제도 프렌 항태제 나름인데 그렇다고 뭐 세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없습니다. 너무 또 지나치게 배당을 낮게 받았을 때는 좀 한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오늘은 쉬는 게 맞다. 세크를 안 가는 게 맞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득점을 생각을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238.5인데 이것도 개언더까지는 아닌데 근사치까지 가다가 언더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언더나 디트 역이나 디트 프렌 정도 역은 또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세크 1.36에 이런 핸디를 가고 싶으면은 다른 경기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그래서 언더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킬리안 헤이즈하고 보그나노비치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아이비하고 그다음 또 듀런을 주전을 올리면서 높이 강화도 분명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크가 물론 사보니스가 있어서 뭐 되게 공격이 안쪽이 강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백업을 봤을 때 뭐 반지라든지 몽크라든지 라일즈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어째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크 가는 거 좀 멈추길 바라고 디트 프렌 추천을 안 드리는 건 아니고 차라리 가끔 그냥 언더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디프런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샬럿하고 애틀이에요. 샬럿 애틀인데 여기다 디프런 써놨네. 멍청한 놈. 자, 이건 뭐 봐나? 뭐 가나? 뭐가요? 보자, 샬럿 애틀. 다 나와요. 문제될 거 없고, 뭐, 카펠라 빠져있고, 콜린스 빠져있고, 머레 빠져있고, 라인업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네요. 어제도 뭐 마찬가지였는데, 아침에도 뭐, 특별히 빠진 건 없을 것이고, 빠질 것 같지는 않고, 8시 다시 하긴 해도, 이거는 샬럿을 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좀, 이것도 애매해요. 이것도 차라리 언어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승패는 상당히 좀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굳이 보면 그래도 애틀란타 찍어야 돼요. 핸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준이 지금 240대 있죠. 요것도 언더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버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게 좀 기준이 많이 높긴 한데 오버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으시고 조금 더 높다고 보면은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신기하게 이건 오버가 더 나아요. 그렇긴 한데 샬럿 같은 경우도 지금 로지어하고 그다음 우브레하고 맥 다니엘스하고 거의 지금 20점 이상 그냥 골고루 득점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플럼니도
리바운드를 뭐 한 18개에서 뭐 이렇게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됐던 게 이제 3점 야투를 너무 많이 던졌는데 안 들어간 것 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득점적인 부분에서 막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준 것 같고, 에철 같은 경우도 지금 올랜도 원정 가가지고 왜 이렇게 받았더만은 그냥 5할 승률 떨어졌다고 이렇게 받는 건데, 그래도 애틀랜타가 낫죠. 핸디 없는데 누가 샬럿을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샬럿인데.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 영도 뭐 완벽한 몸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렇다 애틀이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알겠죠? 여기도 뭐, 디온테 머리에요, 존 콜린스 지금 빠진 거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주전 센터님도 카펠라도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 뭐, 헌터라든지 뭐, 보고다노비치 이런 애들이 영을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준 것 같긴 한데,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뭐, 애틀란타든 샬럿이든, 뭐, 10번 중 8번은 뭐, 오바를 가는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 건데, 뭐, 언더볼 구석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기준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240을 줘도 뭐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120의 연장 가능성도 보고 약간 그래 보겠죠, 접전을. 난 너무 높다 생각하시면 이 경기를 또 갈 게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갈 거면 언더, 요거 갈 거면은 기준이 높긴 하지만은 언더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승패는 애틀란타 그래도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멤버 풀인 걸 감안해도, 그지? 그 다음 경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하셨네요. 나 보스턴하고 올랜도입니다. 이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올랜도가 이게 홈 경기였으면 좀 프렌을 좀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방캐로 나오고 스마트는 필요 없고 방캐로 하고 바그나고 펄치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스턴이 이게 분위기에 나는 꺾였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도 약간 홈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봄합 봐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면 다득점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합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여기는 이제 뭐 나올 선수만 나오면 되고, 여기 나올 선수만 나오면 되니까. 그 뒤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로, 뭐, 아까울 거 없다. 그냥 내가 못한 건데. 보스턴은 이게 종료 이제 그 거의 4분인가 5분인가 그랬죠. 남기고 거의 10점 차로 찌고 있었는데, 내가 왜 못 가겠는 거는 핸디가 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게 꾸준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연장까지 또 끌고 갔죠, 그 경기를. 노보트 또 윌리엄스가 또 복귀하는 또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올랜도도 지금 뭐 토론토 연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애틀란타 또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방케로, 그 다음에 그 바그너, 영건 이 3인방이 꾸준하게 20점 이상을 해주고 좋은 승리를 거둬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NBA 리그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팀이에요. 라인업 나왔을 때. 그래서 펄츠를 제외하고는 맞잖아. 주전 4명이 거의 2m 8이 넘어가는 이런 장신의 높이 우위 부분을 가져갔을 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오버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장 크죠. 여러분이 봐도 그지? 어느 팀에 해도 안 밀리잖아요. 졸라 크잖아요. 장 길쭉이. 근데 뭐 토론토도 길쭉하지만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또 프렌이 좋다 이런 생각하진 않습니다. 프렌에 오버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뭐 양쪽의 가능성을 뭐 풀어나면 또 이제 마연을 하고도 오버 나올 수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득점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보선이 지금 뒷심도 상당히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연승이 좀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기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버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죠? 그래서 마연을 보든 프렌을 보든 오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뭐 지금 뭐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3인방의 그 활약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프렘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원정 경기가 또 올랜도가 막 되게 핸디적으로
뭐 프렌을 개꿀로 해야겠다 아니면 프렌 되게 유리하겠다 이런 경기들을 제대로 하는 걸 많이 못 봤기 때문에 한 경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그런 경기가 몇 없어서 저는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오바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뭐 마이애미 프렌 상관없이 나올 것 같긴 해서 그러니까 보스턴이 이쯤 230을 준 건 올랜도적인 부분을 조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또 핸디 가지고 뭐 1.2점 가지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삼성생명처럼 알겠지? 근데 보스턴이 이게 만을 가려면 3점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자유투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템포적인 부분도 필요할 건데 거기에 많이 부합하진 않아요 보스턴이.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다면 뭐 프렘 본다는 건 아니고 만을 보는데 그래서 오바 정도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클리블랜드하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요. 루비오, 뭐 디웨이디, 그 다음에 브라운, 두아르테, 뭐 할리버튼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인디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 NBA 모든 팀 중에서 뭐 지금 뭐 멤버가 그렇게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클블도 지금 댈러스 제압하고 홈으로 돌아왔고 미첼과 러브 부상 속에서 아직 부상 이탈 속에서 부침이 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전이 또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르버트가 벤치로 가버렸는데 벤치로 갔을 때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티븐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코로 이런 애들은 이제 수비 좋은 부분이죠. 이거 설명했을 때 뭐가 기대되나요? 오버가 기대되는 건 없죠.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지금 골스 잡고 근데 골스 동네 밥이잖아요. 골스 잡았다 좋아할 게 아니고 골수 중위권인데, 그지? 지금 7경기, 그 다음에 또 원정 경기가 상당히 그렇게 좋지가 않죠. 7경기 중에 지금 5패, 연달아서 뭐 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강팀 하나에서 분위기 살리는, 약간 그 느낌이야. DB가 계속 연패 타다가, 캐런한테 한번 이겼다고 해서, 인디를 또 볼 수 있냐, 이 말이야. 이런 느낌을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못할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기를 한 경기들이 많다고, 알겠지? 그래서 메서리나 nem바드 이런 또 뭐 네스미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어린 선수들이 좀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베테랑급에서 나와줘야 되고 보강도 조금 필요한 팀이고 요런 거 봤을 때 근데 보강도 인디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영입이 성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 거고 7.5 지금 8.5 잡혀있네요. 지금 보자. 8.5는 7.5 잡힌 것 같은데 마인이 좋지 않다. 마인은 한턴 거르는 게 맞고 갈 거면은 오바나 언더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클리블랜드를 가든 인디애나 프렌을 가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클리블 마인을 설사 떠도 물론 지금 모블리라든지 알렌 갈란드 이런 주전 구간들 확실히 또 에너지 레벨 올리고 하긴 한다마는 핸디적인 부분에서 인디도 뭐 지금 연패 타서 그런 거겠죠. 근데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개꿀 같아 보이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저는 언더적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도 그 세로 수비에 능한 또 터너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또 이제 문제점이 그 인디의 최근 그 쓰리가드 이용했을 때 또 높이 문제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그 부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더도 지금 223인데 뭐 조금 낮긴 한데 또 언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굳이 보면 인디 프렌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런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클벌이 떠도 지금 클벌을 막 가서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르버트가 백업으로 내려온 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저기 뭐 저쪽에 한 명 뭐 미첼 안 돼버리면은 미첼 이번에 여기 클리블랜드 온 선수인데 안 되면은 그럴 건가요?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전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줬어야 되는데 그 누구야? 르버트가 내지 못했다는 것도 뭐 좋진 않았었다. 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각에서 크게 부담이 있다.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고려해 볼 거고 그 다음 경기 추천 한 번씩 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필라하고 골든스테이트요.
그냥 필라는 가면 돼요. 골스는 답이 없습니다. 뭐 커리를 떠나서 뭐 탐스는 나올 거야. 아마 탐스는 저 초록불 떠났죠. 한번 탐슨 나오니까 프렌 갈 거가. 그거 차이야, 아이가. 여러분, 탐슨 나오니까 프렌 갈 거야? 탐슨 나오니까 프렌 갈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 탐슨은 나올 거거든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생각했잖아. 탐슨 나온다고 하면 프렌 갈 거예요. 어쩔 건데. 갈 거가 안 갈 거가. 갈 거가 안 갈 거가. 그걸 안 가면 되지. 뭘 가면 되노? 한 6점 정도 깎였거든요. 언더로 가시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그때 뭐 사코트 중후반에 뭐 꾸민가 하고 그다음 DB 센저하고 하려가 없어서 원 포지션까지는 갔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줄 애는 없어요. 그게 누구도 뭐 조던 풀이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좋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뭐 당연한 소리지만은 커리가 안 나온 경기가 한 5경기인가 4경기 정도 될 거예요. 이번 시즌에. 다 졌죠, 당연히. 그것도 맥없이 지금 경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는 필라 마인보다는 또 오너벌 추천하는 게 뭐냐면 필라도 마이미도 진짜 지독치는 내가 뭐 반대를 가든가 조심해서 보고 하지만은 정말 못하거든. 근데 이건 진짜 마인 해줘야 돼. 이거 마인 못하면 진짜 욕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커리는 1월달쯤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6점 정도 빠지겠는데 어제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필라가 되게 다양한 이 당리버스 감독 아니야, 그지? 되게 감독이 막 되게 유리하게 잡고 그래. 오늘도 한번 봐봐요. 마인을 보긴 봐야겠죠. 프렌드 어떻게 봐요? 근데 또 멍청한 짓 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나는 그런 좀 단수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필라가 잡아야 되는 경기들 그런 뭐 좀 망친 경기들 좀 많다고. 그리고 물론 지금 또 마인 보는 이유는 그래도 보는 이유는 홈 연승도 하고 쉽지 않은 팀들이 지금 모두 다 잡아내긴 했었어요. 근데 항상 그런 불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하든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만 하지 않고 이제 온코트 마진이라 해서 이제 베테랑 뭐 터커적인 부분도 이제 수비 헌신도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언더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죠? 마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빠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또 맥시가 빠진 부분들도 하든이 안 나왔을 때, 하든이 뭐 풀타임 안 뛰었을 때 또 이제 그 부분도 성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공격 작업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보고 일단 당리머스가 못 믿어서 마인 안에 언더도 들어갈 때 생각을 하거든요. 언더가 나와야 마인이 뜰 가능성이 거의 오버나서 마인 하는 것보다는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그래서 나는 뭐 또 언더 가면 또 골스의 가능성도 있는데 골스가 이기면은 다득점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55점대에 한 쿼터도 미끄러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풀앤 마인보다는 언어버 쪽으로 건드는 걸 추천 많이 드립니다. 이것도 좀 높긴 하지만 샬로 오버가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디트 풀앤에 세크가 나와도 세크 오늘 한 턴 거르는 게 맞다. 풀앤의 항타자 그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그래도 마인 보는데 이것도 언어버 좀 갔으면 좋겠고 오케이. 올랜도 그 연건 3인방 바그너 반케로 그다음 펄츠 그리고 이게 올랜도가 좀 홈 경기였으면 제가 또 아마 풀안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원정 경기라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브루클린하고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는 뭐 딱히 계속 부상이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나오는 선수 중에서 뭐 브루클린도 뭐 그렇죠. 미스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 근데 세스커리는 없는 게 좋아요. 그냥 오닐에 이런 애들 되기 때문에 뭐 세스커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계속 제가 브루클린 물고 있죠. 또 가나? 또 브루클린 갈까요, 여러분들아? 또 가면 됩니다. 부마업 가면 돼요, 부마업. 그러니까 토론토 언더 아니고. 토론토는 지금 세카한테 역전패 당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전력상으로는 시즌 전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동부 4강 정도 경쟁을 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끝끝내 5할 승률에서 계속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5할 쌍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아시나요? 지금 계속 가라 했잖아. 내가 한번 옥금도 계속 옥금 가라 하듯이 그래. 맞아요. 도곡된 대망님.
지금 토론토가 안 좋아 이슈가. 왜냐면 핵심 코어를 다 팔겠다. 이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들은 보통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브루클린처럼 뭐 듀란트도 잡아갖고 가지 마라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가는 팀도 있지만 단장 불러갖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뿔뿔이 찢어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힘을 이거 보이스 리더라고 하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시아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말은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지만 솔직히 내용 자체는 다소 불안한 게 사실이단 말이야.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내가 물 때, 야, 이거 계속 물어야 될 것 같다. 실제로도 경기가 있었고, 감독의 해임적인 부분도 있었고, 나는 올해 감독 바뀌어서 수비적인 것만 하고, 개선만 잘 돼도 괜찮겠다. 그리고 뭐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잘하는 거겠다. 이랬는데, 그거를 다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 자크본 감독이, 선수들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하나로 잘 묶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 팀 자체는 뭐, 시몬스하고 지금 어빙하고 듀란트하고, 3인방은 확실한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거든. 또 핸디가 중요한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뭐 바뀐 것도 딱히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로또와의 기준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붐업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루클린이 점수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핸디가 아니고 그냥 마을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경기이지 않을까. 브루클린 뭐 지금 문제되는 경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접전의 경기가 말고 오히려 더 마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가 없으면 안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브루클린에 지금 안 나오는 어빙, 뭐 조에리스, 듀란트, 시몬스, 클렉스턴 안 나온 부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안 갈 이유야 뭐 있겠냐 싶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뉴욕 닉스하고 이거 시카고는 이거 리턴 경기죠, 그죠? 이거 뭐 가나요, 얘들아? 닉스 갈까요? 시카고 갈까요? 이 리턴 매치긴 하거든. 근데 첫 경기 때 조금 박빙이긴 했다. 약간 내가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요거 닉스 볼까 아이가? 그러니까 저번 경기를 보셔야 이게 예측이 가능한데 닉스 볼까 아이가? 근데 이거 승패 찍지 말고 못 찍으면 되겠 놈들아. 오늘 약간 일관성 있게 방금 보여주는 거 있잖아 놈들아. 못 찍으면 되겠노? 다득점 찍으면 안 되겠나? 다득점 찍으면 안 되겠어요 놈들아. 내랑 혹시 생각 같은 분? 근데 이거 다득점 찍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시카고 본다는 소리가 야 인간아? 그래도 닉스 볼 거예요. 닉스 볼 건데 다득점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언어바를 좀 많이 쓰세요. 특히 다득점. 그뭐 3오바, 2오바 이래갖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나를 따라가든 창고에서 가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닉스 여기에다가 프렌에다 다득점이야. 근데 의외로 이게 그리고 지금 닉스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얘들아? 지금 9인 로테이션을 가고 있죠. 9인 로테이션. 9인 로테이션.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불안하더만은 좀 동부 그러니까 그 티보드 감독 있죠. 티보드 감독. 감독이 거의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숙주라고 봐야 되나? 아바타라 봐야 되나? 약간 그 역할을 하는 줄리어스 랜드. 참 그 감독이랑 궁합이 잘 맞아요. 그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 바렛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브런슨도 지금 최근 짐재기가 상당히 길었던 것 같은데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디펜스적인 부분 상당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9인 로테이션 누가 돌아가든 작년이랑 뭐 그냥 브런슨 하나 들어온 게 다잖아요, 그지? 근데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에 이 9인 로테이션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시카고 그 리턴 매치 첫 경기에서는 이제 그 닉스의 외곽포하고 리바운드를 전혀 제어를 못했어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기 따라간 건 이제 라빈하고 드로잔 그 특유의 그 개인기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연장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근데 5분 동안에 팀 득점이 3점밖에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부세비치하고 지금 드로잔의 지금 또 거치적인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솔솔 이제 트레이드 마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또 뉴욕이 수비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 시카고 같은 경우도 약간 그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더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뭐 도르장 같은 게 뭐 언제든지 폭발력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득점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뭐 뉴욕도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플레이오프 꺼내서 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진입이 좀 많이 된 입장이고, 브런슨이가 확실히 이제 좀 꿀령입니다. 나는 이제 뭐 랜들이 가끔 뭐 탑에 서가지고 뭐 거의 뭐 또 가드 역할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잖아.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 빅맨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밖에서 깔짝깔짝 능력이 있다고 그 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줄리어스 랜들도 발해하고 하면 안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브런슨 맡겨놓고, 그지?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뉴욕이 또 이제 공격진이 풀어가는 데서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뉴욕이 또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노나먹기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이긴다고 봐요. 그 경기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 가지 말라고. 닉스가 뭐 설사 지더라도 이 경기는 시카고 불스 갈 경기는 아닙니다. 그다음 오클이 정배 받아놨네. 이거는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 결장자 2명 그거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죠. 뭐 저기 고베어하고 그 또 누구야, 타운슨 아웃이 돼 있고 러셀인데 고베어 보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죠? 이 경기 갈 겁니까? 아니면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경기를 그냥 안 가면 안 되나? 야 인간아, 좋거든 경기 항상 이 둘이는 항상 좋거든데. 일단은 조금 확인해야 돼. 지금 확정 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확인해보고, 마지막까지 확인 안 되면 이 경기를 안 가져갈 거예요. 알겠죠? 근데 좀 약간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못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은 미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 경기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언더인데, 근데 얘네 또, 그 오클도 마찬가지, 미네소타도 그래요. 선수 설명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약간 뻔하거나 약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네 붙으면 또 오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야. 뭐 개뿔이 없는데 233을 줬을 거야, 얘들아. 오늘 설명 안 되는 거 있잖아요. 240도 그 너무 많아 보이잖아. 그래갖고 언더 냄탕 가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거는 뭐 기준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언어만 좀 많이 쓰는데 지금 높으니까 하겠네. 그래서 근사치까지는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언더 보시든지, 그, 고베어, 이건 무척 간단해, 그냥. 왜냐면 오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수비 코어는 좋은 부분이고, 뭐, 도트라든지 기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 쪽이 더 좋고, 그냥, 뭐, 러셀이나 맥러플린도 지금,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기는 가져갈 경기가 언더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미네가 말 처음 못하고 뭐 아쉽게 지고 뭐 약간 가스공사 같이 그런 식으로 경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득점이 너무 낮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고베어가 빠지고 뭐 타운스가 빠지는 걸 감안을 해도. 그래서 그렇다고 또 씨발 이거 언더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근데 일단 언더 보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건 이제 고베어 8시까지 확인하고, 최종 확인하고, 진짜 확인하고, 근데 없다 그럼 이 경기는 가져가지만 누가 봐도 작 같은 경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해도 조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를 가져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CH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포털은 그냥 옆에 프랭 가면 돼. 왜 안 갈까? 그냥 간단하잖아. 다 알잖아. 굳이 보면 두 개 이유고, 어찌 보면 한 개 이유다. 뭐예요? 간단하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감사합니다. 맞잖아. 뭐예요? 어찌 보면 이유가 한 개고, 어찌 보면 두 개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다 아는 사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안다. 만약 뭐 델러스 퍼지는 거예요. 돈 진짜 안 되면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죠. 왜? 딴 애들이 하는 게 뭐, 우드가 있긴 한데, 뭐, 막심 클레브도 예상대로 빠져있네요, 지금. 퍼진다니까? 보스턴은 그게 메어져요. 빵 감독 있을 때부터, 약간, 메꾸고 이런 게 있는데, 말했잖아. 델러스 퍼지고, 보스턴은 그래도 조금 오래 버티네. 오래 버티는 수준이 아니고 더 잘해버리는 부분들이고, 우드는 괜찮았어. 휴스턴은 데리고 와갖고, 뭐, 하긴 했는데, 걔가 뭐, 지금, 뭐, 리더가 돼갖고, 이런 건 솔직히 기대 안 되잖아요. 그지? 왜냐면은, 그래서, 델러스는 아니면, 아싸지면 안 되니까, 블록이라든지, 필리 스미스라든지, 포엘, 요런 애들이,
댈러스 언더도 내가 많이 봤잖아. 그런 걸 더 강하는 게 득이야.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득점적으로 안 될 거면은 아예 안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옆에 받을 이유는 없어. 프렌이나 옆에나,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릴라드가 확실히 복귀하고는 또 다시 서부 전투권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벤치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팀부터 경쟁이 떨어지는데, 베스트 5는 또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또 37점 꼽았고, 에이징 커브가 나이가 이제 35, 36이거든, 내년이면은. 제리미 그랜트라든지 사이먼스도 뭐, 좋은 부분도 보여줬던 거고, 댈러스는 야투가 30%대, 그러니까 댈러스 갈 거면 언더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기준점이 226이죠. 댈러스 갈 거면 승에 만승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언더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 댈러스 오버보다 언더 훨씬 많아요. 수비적인 걸로 가고, 왜냐면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못했던 게 많은데 갑자기 뭐 터질 것이다. 원래 댈러스 연승을 타고 이랬던 부분 나올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나올 수도 있겠지, 농구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또 돈치치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다득점은 가능한데 또 이제 템포 푸시 요런 애들 부분에서는 또 큰 강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포틀 역배 프렌에다가 포틀을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댈러스는 그 필리 스미스 포엘 그쪽을 보려고 그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와주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포틀 승 아니면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다 역배인데 근데 프렌 물면 되겠죠. 포틀도 뭐 정상화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백업이 좋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프렌 야무지게 물어야죠, 그죠? 물려면. 그지? 그래서 프렌 야무지게 무시고, 그 다음에 덴버랑 레이커스요. 자, 덴버 본다 1번, 레이커스 본다 2번, 아니면 언더 본다. 무슨 237이나 줘놨노? 올해는 확실히 안 떨어지네요. 점수대가. 이게 안 떨어지네. 오마 갈 만한데,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너무 조금 크다 빡시다 보니까 그래도 쫄지 않고 가긴 한데 좀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요번 시즌에 230대가 너무 많잖아. 그지? 이거는 덴버 가야죠. 그때 막판에 보스턴전에 잘 뚫려가지고 경기를 내줬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레이커스가 연장 경기력은 안 좋은 건 아실 거죠. 그죠? 그래서 연장 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덴버, 워싱턴 완파, 그 다음에 멤피스 서부, 뉴올스, 그 다음 멤피스, 멤피스 맹충약 하고 있고, 지금 필드 골이 거의 90%죠, 그죠? 90%고, 골밑 박살이고, 그 다음에 힐란드하고 고든지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핸디도 아예 없죠, 그죠? 레이커스가 핸디 아예도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덴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요키치, 고든, 그 다음에 칼데, 퍼프, 자말 모레이, 브루스 브라운 다 나오네요.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늙은이들 있죠. 그 르브론이하고 서부르기하고 클러치 순간에 체력적인 문제가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치 때 슛이 짧다든지 아니면은 에어볼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얘 둘이가 클러치 맡길 거 아니야. 클러치 슛을 때릴 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점 봤을 때 언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레이커스는 3점적인 부분을 못 고쳤어요. 리브스한테 뭘 맡긴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송이 아니고 정상적인 팀이라 볼 수가 없어요. 3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마 가려면 3점도 돼야 되고, 자유투도 넣어야 되고, 템포도 빨라야 되고, 아니면은 이 늙은이 말고 젊은 선수 중에서 뭐 리브슨 뭐 짝짝짝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덴버도 어찌 보면 요키치 원툴에다 가는 부분도 더 크고, 필드가 성공률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근데 나는 문대 240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냥 뭐 르브론만 그런 게 아니고 데이비스도 이게 매 경기 지금 35분 40분 정도 뛰다 보니까 아무리 뭐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이것도 분명히 이제 뭐 요키치 수비적인 부분도 해야 될 거고 봤을 때 오바가 어떻게 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소리 아니야. 레이커스가 뭐 120에 뭐 115 이렇게 때린다는 거 아니야. 거의 비슷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이라는 건데 덴버도 무조건이라는 부분에서 다득점적인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덴버는 승패나 핸디 조금 좋으면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았지. 제가 최근에 오바 적극 추천해주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언더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심스럽다. 그냥 덴버 승하면 되겠죠. 핸디도 없기 때문에 그죠? 덴버 가면 되고 크게 바뀌는 게 아침에 없네요. 뭐 올라가도 한 1점 정도 올라가는 게 다고 뭐 브루클린도 그럼 가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의심스러워갖고 왜 배당이 좋지? 뭐 사고 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가면 돼. 알겠지? 의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저 이렇게 녹화 끝내도록 하고 빨리 끝내네요. 일단 녹화 끝